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의 해설을 맡은 심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가형과 나형의 확률과 통계에서의 공통 문항을 다뤄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모의평가가 예년과 다르게 이렇게 과목별로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또 확률과 통계는 공통 문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공통 문항만 강의를 따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통 문항은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문제 중에 한 문제가 공통문항으로 들어가 있죠. 완성형 문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풀어왔을 때 아무래도 이 완성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덜컥 이게 무슨 얘기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어떤 느낌 때문에 아마 체감적인 난이도가 많이 상승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딱 풀어놓고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보이는 그와 같은 조금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살펴볼 수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어차피 복습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간단한 건 간단하게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다뤄보는 시간, 공통문항 세 문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가형 기준으로 1번 문제는 2점짜리 문항으로 나왔고요. 그게 그대로 주관식으로는 나형 22번에 3점짜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972라고 9C7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식 알고 있죠. NCR이라는 거는 NCN-R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명이 있었을 때 2명의 청소 당번을 제가 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 이렇게 2명 청소하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8명을 제가 다 보내버리는 거죠. 우리 친구 집에 가 그래서 8명 집에 보내고 나면 남은 2명의 친구가 청소를 해도 된다? 바로 이 개념이 되겠죠. 조합의 수에서. 그래서 9C7이라는 건 9C, 9에서 7을 빼준 2. 그래서 9C2랑 같은 거니까 이걸 굳이 또 나열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것도 암산 수준으로 거의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9P2, 9, 8. 어차피 연속된 두 수는 짝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짝수 부분을 2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면 4, 9. 그래서 36이라는 정답. 그래서 가형은 3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형에서는 36이라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웬만한 문제들이 다 있죠. 우리 수능 특강을 통해서도 충분히 연습이 되고 있는 문항이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문항은 가형 4번, 나형 6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합사건이 주어졌고요. 곱사건의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합사건의 확률이 얼마다, 곱사건의 확률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는 게 좋아요. 우리 확률과 통계에서는 보통 S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전체도 필요 없고 사실 그냥 합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A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합사건이라는 건 여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이 부분의 확률이 전체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었다면 4분의 3이라는 확률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변 거를 보면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는 겁니다.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다. 집합으로 보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B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3분의 2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전체에서는 요 전체 합사건의 요 확률이 4분의 3인데 요 부분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3분의 2라는 거를 갖다가 딱 빼내고 나면 A가 일어날 확률이 나와버린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는 거는 4분의 3에서 3분의 2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9에서 8을 빼줘서 12분의 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라는 사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2분의 1. 이 문제도 우리가
일반 문제집 뿐만이 아니라 우리 EBS 문제도 풀어보셨다면 이 정도의 문제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항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통문항 시험지를 쭉 넘기다 보면 이제 이 문제가 나왔는데 가형의 학생이든 나형의 학생이든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일단 숨이 막힙니다. 그림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면이 우리가 시험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문제가 거의 얼마를 차지하냐면요. 거의 바닥까지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양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결한다라는 그 느낌이 상당히 중압감이 들었을 거고 가형 친구들도 어려워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형에서는 17번, 나형에서는 19번 자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19번. 그래서 많이 어려웠지만 사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시 지금 피드백을 해보는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겁을 먹었을까? 겁만 먹지 않았어도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괜히 겉보기 등급에 이렇게 좀 겁먹고 이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자고요. 부담 갖지 말고 이해해보세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8개의 자리에 각각 한 장씩 임의로 놓을 거예요. 1부터 8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는데 막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카드를 여기다 놓고 2번 놓고 3번 놓고 4번 놓고 5번 놓고 6번 놓고 7번 놓고 8번 카드 이렇게 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놓는 거죠. 근데 파리아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라는 건 8이에요. 그러니까 K번째 자리다라고 했을 때 그냥 K번째 자리다. 얘가 K가 될 수 있는 거는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그냥 첫 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가 1 이하의 카드 이 사건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자리 2 이하 얘는 아니죠. 세 번째 자리에 3 이하 됐죠. 네 번째 자리에 4 이하 안 되죠. 다섯 번째 자리에 5 이하, 여섯 번째 자리에 6 이하, 7번째 자리에 7 이하, 여덟 번째 자리에 8 이하의 수가 오는 그런 사건을 AK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런가 보다라고 지금은 문제 푸는 것도 없으니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전반부죠. 그래서 두 자연수 MN이인데 M은 1보다 크거나 같고 N은 8보다 작거나 같은 수고 M보다 N이 더 커요. 같지 않습니다. 더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 AM과 A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일어날 확률과 이게 일어날 확률을 곱해버린 것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같다. 이게 우리가 독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PA 곱하기 PB가 된다.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과정 몰라도 됩니다. 문제 속에서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도.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K는 K는 1부터 8인데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K번째 자리를 제외한 7개의 자리에는 나머지 7장의 카드가 놓여 있는 사건이므로 AK일 확률은 얼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봐보세요. 여기가 K번째 자리입니다. 제 자리요. 그러면 여기에 올 확률을 한번 여기에 K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을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쭉 있을 겁니다. 카드가 쭉 있을 건데 K번째에 K 이하의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놓일 확률.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놓일 확률을 구해보자 이거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카드는 지금 1부터 8까지 8개의 경우가 있었고 그 중에 K 이하의 카드가 오면 되잖아요. K 이하의 숫자가 오면 되잖아요. K 이하가 1부터 몇 가지예요? K가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8분의 K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데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8장을 나열해버리는 겁니다. 쭉 나열하겠죠. 8팩토리얼. 그런데 여기에 뽑히는 거는 이 K 이하의 자연수가 와야 되는 거니까 K 이하의 자연수라는 건 1부터 K까지 아닙니까? 몇 개가 있어요? K개가 있죠. K개 중에 한 장을 뽑아내. 1부터 K 중에 한 장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장은 그냥 일렬로 나열해버리면 되잖아요. 결국 계산해 보시면 얘가 8분의 K가 된다라는 사실 아시겠죠? 제가 시험 끝나고 2교시 끝나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나 봤더니 이런 식도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라고요. K번째 자리에 나머지는 뭐가 오는지 관심 없다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K 이하의 자연수가 올 거라고요. 그럼 8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8장 중에 K 이하의 자연수는 K장 있는 거잖아. 8분의 K 이게 답이 돼버린다. 그래 가에 들어갈 것이 바로 8분의 K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자, 요번에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n이 더 큰 경우에요. n번째 자리에 m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n번째 자리에 m 이하의 자연수가 올 확률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8분의 얼마가 됩니까? m 이렇게 돼버리겠죠. 8분의 m. 그러니까 쭉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n번째 자리예요. n번째 자리에 8 이하의 자연수가 올 확률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8장 중에 m 이하가 몇 장? m장. 8분의 m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숫자가 하나 여기 온 거예요. 8 이하의 m 이하의 자연수가 하나 온 거죠. 그 다음 n번째 자리에 동시에 n번째 자리에 n 이하의 자연수 중에 하나가 와야 된대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n번째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n번째. 그러면 한 장에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있었는데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한 장은 여기서 골라내서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 카드가 몇 장 남았어요? 7장 남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럼 7장 중에 n장이 아니죠. n 이하니까 선생님 n장 아닙니까? n 이하 중에는 m보다 작은 m이 있죠. 근데 그 m 이하의 숫자 하나를 여기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몇 장이에요? n이 아니고 n-1장이 있는 거죠. 느낌 아시겠습니까? 예, 얘는 8분의 m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 n번째 자리, n보다 큰 수,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7장 중에 n 이하는 n장이 있었는데 그 n장 중에 요 숫자 자연수 하나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7장 중에 n-1장이죠. 7장 중에 n-1장.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니까 곱해주게 돼 있죠. 7분의 n-1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예. 이게 지금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am-이고 an-1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 이하의 자연수 n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아닌 자연수가 놓여 있고 n번째 자리를 제외한 6개 자리에는 나머지 6장의 카드가 놓여 있다? 어차피 이렇게 위에 경우수 요거 그 다음에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도 8팩토리얼이 결국 8, 7, 6팩토리얼 결국 요거 없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확률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게 바로 이게 됩니다. 나에 들어가는 게 8분의 m 곱하기 7분의 n-1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사건 AM, AN이 서로 독립이기 위해서는 이게 성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이제. 자, 요 확률이 자 PAM은 뭐예요? PAK가 뭐였죠? AK가
8분의 K였잖아요. 그 K 대신 M 넣어주면 되잖아. 8분의 M. PAN은요? 예, K에다 N 넣어주면 되잖아. K에다 N 넣어주면 되잖아요. 8분의 N과 같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 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요 식을. 근데 어쨌든 M은 8분의 M이 있고 8분의 M이 있는데요. M은 1부터 8까지잖아요. 결국. 8도 아니죠. 우리가 잘 보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은데 8보다는 작은 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은 아니야. M이. 0이 아니니까 우리가 얘로 약분이 가능하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랑 얘가 같다는 뜻입니다. 곱해버리면 8n-8이 7n이 돼버려요. 그럼 넘어가서 빼주면 n, 8n에서 7n 뺐으니까 넘어가면 8. n은 8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n은 8로 고정이 된다고요. 이런 식을 만족시키려면 n은 무조건 8이 돼야 돼. 그러면 m은요? 순서쌍이 됐으니까 1, 2, 3 해서 어디까지? 7까지 가능하겠죠. 그 순서쌍은 1, 8, 2, 8, 3, 8, 4, 8, 5, 8, 6, 8, 7, 8. 따라서 mn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독립이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7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에 들어갈 게 7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아, 별거 아니었네 라는 느낌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막 두렵죠. 그런데 막상 읽어보고 풀었더니 별거 아니었다라는 느낌으로 순차적으로 오신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에다가 4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나에다가는 m에다가 3 넣어주고 여기다가 n에다가 5를 넣어주래요.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7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예, 7분의 4 곱하기 다에 들어갈 숫자를 R, 요거 7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77. 여기 4, 1은 4, 4, 2, 8. 그래서 4분의 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제 독립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이 가형에서도 약간의 트렌드처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나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요거 어쨌든 확률과 통계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죠. 뭐 때문이냐면 독립이라는 지금 말 때문에 그렇거든요. 독립이라는 말 때문에요. 작년 가형에서도 이 어떤 사건을 하나를 픽스시켜주고 얘를 갖다가 막 변하면서 이게 독립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냐 이거 따지라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작년 대수능에서요.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독립에 자꾸 지금 눈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이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독립이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가까이 곱과 같다 이것만 신경을 썼는데 그런 신경보다는 좀 더 독립이기 위해서 사건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식의 과정도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문항으로 또 저는 바라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요 독립에 대한 강조를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우리 9월 모평이나 대수능에서는 이 독립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자신감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형 친구, 나형 친구 모두 수고 많았고요. 저는 이제 가형 독립 문항들, 그 다음에 가형의 독립적인 문항들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뵐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